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이 확 깨본 적 있으시죠? 저도요. 그 순간엔 아,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닌가. 심장이 먼저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다리는 말을 안 듣고 움직이려고 하면 더 아프고 왜 하필 지금이야? 이 말부터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봅니다. 주무르고 숨 고르고 시간이 지나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도 통증이 생각보다 빨리 안 가시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다리 쥐가 나는 원인을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육이 약해서 그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다리 쥐는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신호가 엉킨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선이 끊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서 꼬여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문질러도 참아도 그 꼬임이 그대로면 통증은 쉽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꼬임을 힘 안 들이고 몸에 무리 없이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어머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제대로 써보는 방법입니다. 다리 쥐가 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 뭔지 다들 비슷합니다. 근육을 꾹꾹 누르거나 세게 주무르거나 어떻게든 아픈 걸 이겨보려고 하시죠. 그런데요, 이게 오히려 쥐를 더 오래 붙잡아 두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근육 자체가 아니라 신경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엉켜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끼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위에서 물만 계속 붓는 상황이죠. 지금 필요한 건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막힌 길을 조용히 다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거예요. 다리 쥐가 났을 때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먼저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 번만 같이 해보실까요? 의자에 앉아 계셔도 되고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발에 힘을 줘서 발끝만 천천히 올려보셔도 되고요. 가능하시면 손으로 살짝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억지로 당기지 말고 아, 여기까지구나 싶은 지점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다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꼬여있던 신호에 이쪽이야 하고 길을 다시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요, 다리 쥐가 날 때 무조건 참거나 세게 주무르기보다는 이 방향부터 떠올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다른 원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많은 분들이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라고 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점검 방법이거든요. 우리 시니어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왜 꼭 자다가 쥐가 날까?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도 같이 쉬는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낮 동안 계속 쓰이던 근육과 신경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호 전달이 원래부터 조금 불안정했던 분들은 이완되는 순간에 갑자기 삐끗하고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하루 종일 달리던 차가 집 앞에 와서
시동을 끄는 순간 엔진이 덜컥거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는 버티고 있다가 밤에 멈추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리 쥐는 운동을 많이 한 날뿐 아니라 오히려 별로 안 움직인 날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덜 움직였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힘을 더 길러야 한다가 아니라 신호가 편하게 오가게 도와주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걸 하나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딱 3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한쪽 다리를 가볍게 펴고 발목을 천천히 원 안에서 굴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몇 번, 반대 방향으로도 몇 번. 이때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마치 굳어있던 경첩에 기름을 살짝 치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은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 하루 한 번만 해줘도 밤중에 쥐가 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몸에 부담이 거의 없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부담 없이 점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아,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 이미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뭘 좀 챙기면 도움이 좀 될까? 이 질문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리 쥐가 잦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생각보다 적게 드신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밤에 화장실 갈까봐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몸 입장에서는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호 전달이 더 예민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전선에 윤활유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컵으로 반 컵 정도만이라도 천천히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벌컥벌컥이 아니라 입만 적셔준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 꼭 먹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다리에 쥐가 잦고 눈밑이 자주 떨리거나 이유 없이 근육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점검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항상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차처럼 몸도 풀어주는 신호가 부족하면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섭취를 고민하신다면 처음부터 많은 양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한두 시간 전처럼 몸이 쉬는 시간대에 맞춰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미 다른 약을 드시고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루 이틀 하고 바로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발목과 발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두 번째, 밤에 물을 완전히
끊지 않기. 세 번째, 필요하다면 마그네슘처럼 생활 속에서 부족하기 쉬운 성분을 무리 없는 선에서 점검해 보기. 이 정도만 해줘도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 한 번에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 생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리 쥐라는 게요, 크게 아픈 병은 아니어도 밤마다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전에 잠깐 발을 풀어주는 것, 물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 필요하다면 생활 속 성분을 무리 없는 선에서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르고 이미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괜찮겠다 싶은 것 하나만 골라서 천천히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밤에 잠 설치는 친구분이나 가족분들께 조용히 한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 생활 노트에서는 과하지 않게, 겁주지 않게 생활 속에서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도 몸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